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관련 제반 수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출자의 입장이 됐든 수입자의 입장이 됐든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모든 신용장 관련 업무들을 은행과 함께 처리하게 되죠. 은행에 위탁을 하게 되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업무를 은행한테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쵸? 예,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인생에는 정비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비공이 없다. 예. 뭘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그 다음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침부터 실없는 얘기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은행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통칭해서 우리는 환거래 수수료다. 영어로는 correspondent charge 혹은 correspondent를 줄여서 CORES charge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들을 위탁을 하고 어떠어떠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느냐.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수입신용장. 여기서 놀라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수입신용장 그러니까 수출신용장도 있나? 아, 그냥 신용장이에요. 근데 수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신용장을 수입신용장, 그러니까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수출신용장 이런 말을 쓸 때는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신용장을 받았다. 예, 그냥 신용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신용장의 통지라는 건 뭐예요? 신용장을 발행해 줬을 때 그 신용장을 수출상한테 알려주는 거, 도착을 알려주는 거, 통지, 어드바이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용장의 확인이다라는 거는 confirm, 확인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현저히 낮을 때 제3의 은행이 그 발행되는 신용장에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을 약속해주는 신용장, 그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신용장을 확인신용장, 그러한 행위를 확인이다. 그 다음에 매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출상의 입장에서 선적을 마친 후에 선적 서류 및 환원을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수출 대금을 받아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지급이라는 거는 매입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받아오는 건데 상환 청구권 없이 받아오는 거.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얘기는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서로 코레스 관계가 안 돼 있을 때 양쪽 은행이 공통으로 돼 있는 제3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는 거. 이거를 상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등과 관련하여 해외 거래은행으로부터 발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무 위탁하는 게 뭐예요? 통지, 확인, 매입, 지급, 상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조건 변경할 때도 그때 수수료가 들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해외의 다른 외국환 은행과 외국환 거래 계약, 환거래 계약, 이거를 코레스펀던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 은행 간에 사전에 서명감, 전시남음은, 거래조건 및 수수료율표, 기타 부재소료 등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제은행과 그러니까 수출상의 거래은행이죠. 뭐 미국에 있는 뭐 체이스 맨하탄 뱅크 간에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하고 외국의 은행이 서로 간에 예,
신용장 대금을 입금 출금을 하려면 환거래 계약이 미리 체결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가운데 제3의 은행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대금이 이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뭐 지금까지 신용장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 그리고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요. 제 이 동영상 썸네일에 보면은요. 제목에 강의 번호가 붙어 있어요. 1강부터 쭉 붙어 있거든요. 이번이 지금 110강째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의 번호를 보고 순서대로 날짜별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찾아보시면 신용장이 시작되는 강의 회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부터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수출 절차부터 보겠다. 차근차근 보겠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면 돼요. 1강부터. 그래서 1강부터 뭐부터 시작했죠? 네, 수출 업무 처리 절차 6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큰 주제가 뭐예요? 그 6단계를 이제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6단계의 첫 번째가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마케팅 결과 바이어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협상 및 무역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계약을 다 쭉 인커텀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으면 대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대금 결제 조건 방식 중에 세 가지 중에 TT 방식을 끝냈고 두 번째 추심 방식을 끝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용장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제품 인도 단계에서 통관, 보험, 운송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절차가 끝나는 거고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무역 용어를 엄청 많죠 무역 용어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매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고요. 한두 개씩.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무역 서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가 급하실까요? 무역 서식이 급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건 이제 생각 좀 해보고요. 무역 서식을 먼저 할지, 예, 제품 인도, 통관 관세, 그 다음에 또 운송 보험을 먼저 할지,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장 관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용장 관련 수수료. 어저께까지 신용장의 종류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계속 할게요. 이와 같이 환거래 계약 체결 시에 사정해 두는 저는 정해놓은 수수료율표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환거래 수수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의 업무에 따른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 여러 가지 업무 그러면 통지, 확인, 매입,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지급, 상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통틀어서 환거래 수수료다. 그 다음에 간단히 말하면 환거래 수수료란 은행 신용장의 통지, 확인, 매입, 그 다음에 신용장의 개설, 상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해외 거래 은행으로부터 혹은 여러분들의 은행으로부터 요구되는 일체 수수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수수료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통지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은 개설 수수료. 그 다음에 확인료, 매입 또는 지급 수수료, 상환 수수료, 전신료. 전신료라는 건 뭐예요? 스위프트 통신망으로 신용장이 개설이 되잖아요. 통지도 되고 개설도 되고 조건명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한 망을 사용하는 망 사용료예요. 아,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수수료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네? 신용장 거래하면 수수료 엄청 들겠네? 에이,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수출자의 입장일 때 내가 얼마나 내야 되느냐? 대충 따지면요. 한 10만 불짜리다. 10만 불짜리다. 예. 1억 몇천 한다. 예. 내가 선적하는 금액이 1억 몇천이다. 그럼 대개 수수료는 다 해봐야 한 2, 30만 원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적어도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한 15 내지 25% 정도 마진을 취하잖아요. 그죠? 예. 그쵸? 예. 근데 3, 40만 원은
0.3, 4%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 돈 아니죠. 예. 그래서 신용장 거래하니까 복잡하고 더군다나 비용도 많이 들더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양 당사자가 예, 지급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니까 은행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가능하면 수출할 때든 수입할 때든 예, 신용장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저께 시간에 제가 어저께 시간에 제가 예, 연계무역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서 연계무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저께 제가 좀 버벅했죠. 새벽 5시니까. 오늘도 새벽 5시예요. 저 거의 새벽 5시 인근에 그때 예, 녹화를 하거든요.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예전부터 했던 거, 물물교환, 바터 트레이드. 그 다음에 구상무역, 그 다음에 대응구매,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그 다음에 절충교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셀러 바이어가 동일한 금액을 서로 간에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그러한 거래들은 어떤 거래냐? A. 확실하게 많이 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예, 용어 설명할 때 그때 제가 예, 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공부해야 될 거, 나중 공부해야 될 거 순서가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넥타이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좋게 예, 걸쳤어요. 매진 않고요.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